안녕하세요. 책 읽는 주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운을 읽는 변호사입니다. 지은이는 니시나카 스토무, 펴낸 것은 알투스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1942년 오사카에서 태어났다. 50년 가까이 변호사로서 민형사상의 여러 사건을 담당했다. 일본에서 존경받는 변호사로서 큰 명성을 얻은 그는 총 1만 명이 넘는 의뢰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다툼 없는 삶의 중요성을 통감했다. 현재 에토스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생명의 전화 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는 다툼이 없는 삶이 운을 좋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환한 얼굴, 온화한 얼굴, 들어가는 문이 다르다. 운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신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변호사이지 점술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직업을 통해 수많은 의뢰인의 인생에 관여하는 사이에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것은 제가 지금의 법률사무소 소속이 아니라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제 사무소는 오사카 재판소 옆 빌딩에 있었습니다. 그 빌딩은 변호사들의 사무소가 대부분인 법조 빌딩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업무 중간에 창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중에 몇몇이 빌딩 입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던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명 걸어오네. 저 사람은 아니야.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야. 그것 봐. 역시 그냥 지나치잖아. 그 뒤는 저 여자는 들어올 것 같아. 역시 이 빌딩의 손님이군.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이 빌딩으로 들어오는지 아닌지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휴식 중에 머리를 식히려고 시작한 일이라 맞았는지 틀렸는지 상관없었지만 신기하게도 대부분 맞췄습니다. 잠시 후에는 백발백중이 되었습니다. 이거 재밌네. 이번에는 옆 빌딩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맞춰볼까. 옆 빌딩도 처음에는 제대로 맞추지 못했지만 계속 하다 보니 어느새 적중률이 높아졌습니다. 역시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어쩐지 오싹해졌습니다. 제가 일하는 빌딩의 손님을 맞추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소 상담하러 오는 의뢰인들을 통해 비슷한 인상착의나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옆 빌딩에 관해서는 왜 들어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생판 남인 것은 물론이고 어떤 용무로 왔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제 자신도 신기했습니다.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며 한 번 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손님과 옆 건물의 손님은 명백하게 표정이 달랐습니다. 제가 일하는 건물의 손님은 대부분 어두운 얼굴을 한 사람이 많았고 험악한 표정으로 눈을 치켜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긍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건물의 손님은 이혼소송이나 해고 부당소송 등 재판을 통해 싸우려는 사람이라 자연히 그런 굳은 표정을 짓게 되었을 것입니다. 직업상 그런 사람의 마음을 잘 알기에 어두운 얼굴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비해 옆 빌딩의 손님은 하나같이 온화한
뭐라 말할 수 없는 따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건물로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옆 건물의 간판을 찬찬히 살펴보니 그것은 어느 봉사활동단체의 건물이었습니다. 역시나 남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래서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두 건물의 손님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은 표정의 차이를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이 발견을 한 날부터 저는 남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피게 되었는데 온화한 표정을 한 사람은 역시 운이 좋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벽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는 사장님. 인간성을 갈고 닦으면 운이 좋아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다툼이 적기 때문이지요. 다툼이나 분쟁은 불행의 근원입니다. 원한이 남아서 인간관계가 망가지거든요. 운이란 사람이 옮겨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손상되면 운도 달아납니다. 주택 판매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회사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장과 직접談판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곧장 사장실로 쳐들어갔는데 그때 그가 본 것은 사장이 벽을 향해서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벽 쪽을 살펴보니 거기에는 놀랍게도 사진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사장은 그가 들어온 것을 눈치채고는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사장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는 이 엄청난 사진은 뭔가요? 왜 사장님은 사진에 인사하고 계시십니까? 하고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 사원들 사진이야. 아침에 회사에 오면 꼭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지. 여러분 덕분에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이야. 그리고 퇴근할 때도 인사를 한다네. 오늘 하루도 무사히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사장은 조금 쑥스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불만을 호소할 작정으로 사장을 찾아갔지만 그 말을 듣고는 맥이 빠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장의 말을 반신반의했기에 비스에게 매일 저렇게 사장님이 직원들 사진에다가 인사를 하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비스는 그렇다면서 또 다른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장님은 모든 사원의 일을 정말로 잘 알고 계세요.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자녀는 어떻게 지내는지 항상 신경 쓰고 계세요. 그리고 사원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상담을 하세요. 얼마 전에도 사원의 가족이 교통사고가 나서 사장님이 바로 병원으로 병문안을 다녀오셨어요. 입원비가 부족해서 곤란한 상황이면 돈을 융통해 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직접 문병을 가지 못할 때는 저희를 대신 보내기도 해요. 사원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꼭 자신에게 이야기하라고 당부하시면서요. 사장님은 항상 사원들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 사실을 알고 그의 불만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회사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판에 호소하려고까지 생각했었는데 그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지요. 사장의 인간성이 사원의 분노를 잠재운 것입니다. 만약 사장의 인간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사원은 회사에 대한 불만 때문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재판을 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의 이미지가 손상될 뿐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겠지요. 6가지 마음만으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인사를 잘하면 훌륭한 인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예전 사무소에서는 인덕을 쌓는데 중요한 인사말을 정리해 놓은 6개의 마음이라는 슬로건을 벽에 붙여 놓았습니다. 방문하는 어린이들은 다들 좋은 말이네요 하면서 복사 한 장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소개해 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라는 밝은 마음. 2. 네 라는 솔직한 마음. 3. 죄송합니다 라는 반성의 마음. 4.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적극적인 마음. 5.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마음. 6. 덕분입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 이 6가지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면 인덕을 갈고 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아져 다툼이 사라집니다. 캐치볼 게임처럼 공을 주고받듯 대화하라. 원만한 인간관계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오사카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기타신지에는 아주 유명한 사교 클럽이 있습니다. 그 클럽의 사장은 얼굴이나 스타일은 평범했지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남달리 뛰어났습니다. 저도 업무상 그 가게에 가서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손님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생명에 전화해서 제가 상담할 때처럼 그녀는 손님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한결같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온전히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비결이구나 하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온전히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앵무새 말하기입니다. 상대가 마침 비가 와서 말이야 하고 말하면 이쪽도 비가 왔어 하고 대답합니다. 곤란하게 하고 말하면 그러게 말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마치 야구의 캐치볼과 같습니다. 공을 받으면 다시 공을 그대로 던집니다. 그대로 볼이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저쪽에서 공을 던졌는데 방망이를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하는 거야? 위험하잖아 하고 분명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공을 받으면 다시 공을 던져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비결은 캐치볼과 같습니다. 실로 간단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거나 세상의 상식에서 벗어나 있으면 이것은 의외로 어렵습니다. 생명의 전화 상담원으로서 변호사나 교사는 그다지 선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 상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20대 학생을 선호합니다. 사회 경험이 적어서 상대방의 말을 열심히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명의 전화 상담원이 된 것은 50세쯤이었는데 이는 아주 드문 경우였다고 합니다. 부부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상대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대답할 때 쓸데없는 말을 덧붙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꽃놀이 다녀왔어 하고 부인이 말했는데 한가해서 좋겠네 라면서 쓸데없는 내용을 덧붙이면 싸우게 됩니다. 혹은 그게 어쨌다고 나 피곤해 라고 딴소리를 해도 대화가 단절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부의 대화는 거의 없어지고 외로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부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쓸데없는 대답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 그래, 꽃놀이 다녀왔구나
하고 상대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면 됩니다. 그러면 꽃이 예뻤어 하고 대화가 이어집니다. 꽃이 예뻤구나 하고 또 그대로 대답하면, 그런데 말이야, 갑자기 A씨를 만났는데 말이지 하고 부인이 기분 좋게 이야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남편은 그것을 들으면서 부인의 하루를 알 수 있고 부인의 기분도 그대로 느낄 수 있지요. 그러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제안에도 좋네요 라고 대답하라. 일반인도 폭넓게 참가하고 있는 오사카 PHP 친우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회장을 맡은 이 모임에는 경영자만으로 이루어진 소모임도 있습니다. 그 모임에는 20대부터 40대의 젊은 경영자가 많고 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각종 사회활동이나 세미나에 젊은이의 참가가 적은데 왜 이 모임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여성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모임의 회장인 무라카미 아케미 씨입니다. 그녀의 태도를 보면 몹시 대범한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제안에는 다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많은데도 그녀는 그것을 전부 인정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제안도 우선 좋네요 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이 모임을 활성화시킨 비결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경험이 적어서 자신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 앞에서 선배들이 그건 무리야, 현실을 잘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하고 무조건 부정해버리면 젊은이들은 위축되어 의견도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모임이나 활동에 무관심해집니다. 그것보다는 좋네요 하고 인정해주고 우선시켜봅니다. 온갖 고생을 하는 사이에 스스로 깨닫게 되거나 의외로 실현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공부가 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기회도 늘어납니다. 믿어주는 것, 이것이 상대의 운을 좋게 하는 요령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갖고 한 사람의 운이 좋아지면 자신의 운도 좋아집니다. 젊은이의 활기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좋은 운을 불러들이고 싶다면 부디 이 요령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앵무새의 말하기 등 세상을 살리는 따뜻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